다음은 핵심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회로 소자의 특징에 대한 겁니다. 자, R과 L과 C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저항에서 전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저항은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전류를 구할 텐데, 순시값 전류를 구할 때와 시료값 전류를 구할 때,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순시값의 저항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순시값 전압에다가 저항을 나눠버리면 바로 전류 나와요. 그래서 순시값 전류 구할 때는 R분의 순시값 전압, 시료값 전류 구할 때는 R분의 시료값 전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값은 위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주파수의 특성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오음의 법칙, 순수 오음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 sin 오메가 t가 전압의 순시값 아닙니까? 그래서 저항으로만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죠.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아질 때가 바로 저항 소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시료값 전류는요, 시료값 전압 나누기 저항값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 전압이 최대값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가지고 시료값 전압으로 바꾼 다음에 R을 나눠라 이런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는 저항만의 회로에서는요, 전압과 전류의 특성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류가 시료값이면 전압도 시료값, 전류가 순시값이면 전압도 순시값,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얘기예요.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를 보겠습니다.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서로 같은 위상을 우리가 동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상 전류라고 하고 이런 회로를 순저항 회로라고 합니다. 순저항 회로, 이건 우리가 저항만의 회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저항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는 우리가 기호를 L로 쓰죠. 일명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네, 코일이라고 하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인덕턴스예요. 자, 인덕턴스는 단위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헨리로 표현합니다. 요 L의 단위가 헨리예요, 헨리. 그래서 자,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렵죠. 단위를 헨리로 써놓은 상태에서는 오음의 법칙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덕턴스를 단위를 바꾸는 거야. 오hm 단위로. 인덕턴스 단위를 저항 성분으로 바꾼 걸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건 오hm 단위가 아닌 게 바뀌어오면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예, 오hm 단위가 아닌 걸 오hm 단위로 바꿔오면 리액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헨리하고 페럿이 그 대표적인 거죠. 헨리도 ohm으로 바꿀 수 있고 페럿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모두 리액턴스로 표현한다. 기호는 X로 표현하고요. 오메가 1과 오메가는 2파이 F로 바꾸면 2파이 FL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L을 써준 이유가 L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L을 리액턴스로 바꿨다. XL.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 L이다. 2파이 FL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단위가 오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음으로. 자, 전류로 갈 때 이제 순시값 전류와 시료값 전류로 나눌 텐데 순시값 전류는 좀 표현이 어려워요. 자, 전류로 갈 때는요. 순시값 전류입니다. 적분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L분의 1 인테그랄 EDT. 원래는 전압을 구할 때 미분해서 구하기 때문에 DT분의 DI 이렇게 구하는 거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I를 유도하려다 보니까 적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1 인테그랄 EDT가 되고요. 이걸 이제 증명해서 풀어보니까 과정 생략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때 오메가 L분의 2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여기서 이 마이너스 90도가 바로 핵심 포인트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느리다. 왜? 전압의 위상이 지금 0도이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은 0도로 줬는데 전류의 위상이 마이너스 90도로 나왔으니까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시료값 전류는요. 시료값 전압을 오음의 법칙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리액턴스 XL로 나눠버린 겁니다. 이건 쉽죠. 적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오음의 법칙이에요. XL분의 2. 자, 우리가 이 리액턴스는요.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 오메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가 J예요. 그래서 J 오메가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J 오메가. 그러면 XL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메가 1이라고 그랬죠? 여기 J가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도 J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J가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플러스 J가 위로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J로. 이렇게 오메가 1분의 2. 자, 이 마이너스 J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90도 늦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류가 위상이 90도 늦어졌잖아요. 위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시료값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누게 되거나 전압을 오메가 L로 나누게 되거나 이것이 바로 시료값 전류가 된다. 전류에는 마이너스 J가 붙어 있다라는 것까지 마이너스 J가 붙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볼게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뒤집니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지상전류라고 하면서 지상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유도성 회로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전류가 90도가 뒤집니다. 그걸 지상전류라고 하고요. 유도성 회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콘덴사까지 다 하고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저항하고 L값의 특징 중에 틀린 건 일단 저항은 오음의 법칙을 그냥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액턴스는 인덕턴스라는 개념에서는 바로 오음의 법칙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L을 먼저 X라는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오음의 법칙이든 뭐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메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메가 앞에는 J가 꼭 따라다닌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J가 가지는 게 위상 90도이기 때문에 일단 90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류의 위상이 뒤집니다. 그걸 지상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유도성 회로라고도 합니다. 유도성 회로면 앞으로 지상전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콘덴사도 마찬가지인데 커패시턴스를 일명 정전 용량 또는 콘덴사라고 하죠. 단위는 페럿입니다. 이 오음의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커패시터의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호는 X인데 C를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콘덴사를 리액턴스로 바꿨다라는 기호예요. 이때 공식은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오메가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XC에는 마이너스 J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2파이 FC분의 1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전류를 구해봅니다. 순식값 전류를 구할 때 미분해서 구해야 됩니다. CDT분의 D의 전압입니다. 이걸 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바뀐 게 플러스 90도로 바뀌어 있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시료값 전류 구할 때는요. XC분의 2로 구할 것이고 이 XC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2로 바뀔 텐데 이거는 이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으로 바뀐다는 개념이고요. 이때 바뀌는 게 뭐예요? 허수의 부호죠. L일 때하고 바뀌잖아. L일 때하고. L은 전류에서 마이너스 J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콘덴사는 분모에 마이너스가 J가 들어가 있어서 올라가면 플러스 J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플러스 90도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따져보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가 빠릅니다. 이 전류의 위상이 항상 주어가 됩니다. 90도가 빠른다. 네, 앞선다 이걸 우리가 진상전류라고 그래요. 진상전류. 진상전류를 우리가 용량성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RLC를 지금 특성으로 다 배우셨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요, 저항은 빼놓고 할게요. 저항은 빼고 L과 C를 잠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L과 C,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에서는요, 리액턴스를 구할 때, XL을 구할 때 플러스 J가 붙죠. 자, XC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건 단위가 오hm 단위잖아요. 그래서 L에 흐르는 전류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J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 반비례니까. 얘하고 얘가 반비례니까. 얘는 단위가 오hm, 얘는 단위가 암페어니까 반비례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콘덴사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J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기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호를. 자, 항상 우리가 진상, 지상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전류가 기준이거든요. 그 전류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건 마이너스 90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상 전류라는 말을 쓰죠. 자, 이건 플러스 90도 아닙니까? 진상 전류라는 말을 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하나만 더. 지상 전류를 진상 전압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전류가 90도 뒤진다 그러면 전압은 90도 빠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90도 빠릅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전압이 90도 빠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진상전압이라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진상전류라는 말을 지상전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지상이라는 말만 써도 이게 지상입니다. 이 말만 써도 이거는 전류가 느리구나. 진상입니다. 이건 전류가 빠르구나.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회로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어공학에 가서 또 지상보상, 진상보상이 그런 의미입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회로 이론에서 RLC 회로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내용도 많은 이런 핵심인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잖아요. 기본교류 회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본교류 회로, RLC 회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되겠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소자의 전압이 다음과 같고 전류가 다음과 같다. 지금 보세요. 전압이 사인 오메가 t, 전류도 뭐야? 사인 오메가 t 위상이 없죠?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저항이 있지 뭐. L과 C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저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류애가 만약에 플러스 90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커패시터, 마이너스 90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인덕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전 용량 나왔네요. 정전 용량. 그리고 기전력이 EM 사인 오메가 T.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플러스 90도 찾아야지 일단. 그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로 나와 있는 게 1번과 3번 중에 하나죠. 1번과 3번 중에 정답 3번. 네. 자, 원래는 EM 나누기 XC. 근데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오메가 C EM.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액턴스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압보다 90도가 빠른 위상을 갖는다. 콘덴사의 특징이에요. 3번. 자체 인덕턴스 코일에 100V 전압 60Hz 전류를 가했다. 전압을 가했다. 전압을 가했을 때 15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인덕턴스는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류가 나와 있잖아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숫자로 주는 것들은 다 시료값이니까.
자, L에서의 전류값은 XL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시료값 대 시료값이에요. 오메가 1분의 2가 되는 거고 2파이 FL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I하고 L을 자리 바꾸세요. 그럼 여기가 L이 와야 되는 거고 2파이 F에 여기가 I가 와야 되는 거고. 네, 요렇게 전압은 100V가 주어졌고 2 곱하기 3.14 3.14 대신에 계산기 파일을 눌러도 됩니다. 곱하기 주파수 60 전류가 15 계산은 계산기 입력합니다. 계산기를 눌러 확인했더니 정답이 얼마 되느냐? 0.0176으로 나오더라. 네, 헨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만약에 미리 헨리로 구한다 그러면 17.6으로 바뀌면서 미리 헨리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헨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4번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단위가 미리 헨리면 1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60Hz 100V 기로전압을 콘덴서에 가했다. 그랬더니 1A 전류가 흘렀다. C는 얼마가 되겠느냐? 정전 용량을 C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구해보세요. 콘덴서에서 전류 공식은 XC분의 2가 되고 이 값은 오메가 C의 2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C예요. 요걸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넘겨야지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I 두고 밑에가 2파이 F 거기에 2가 곱해집니다. 자, 요걸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자, 전류는 1A 2 곱하기 3.14 또는 파이 계산기 입력하셔도 되고요. 주파수가 60 전압은 얼마냐? 100V입니다. 계산기 입력. 자, 계산기 입력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26.5로 나오고요. 요 뒤에 여기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붙고 페럿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건 단위를 마이크로로 환산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26.5만 남겨놓고 단위를 마이크로 페럿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가셔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26번이었습니다.